자, 갑시다. 자, 213번 문장 가볼게요. 자, The environmental impact라고 얘기를 했죠. 자, 환경적인 영향이래요. 근데 뭐에 대한 of radioactive waste라고 얘기를 해서 radioactive가 방사능이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방사능, waste는 명사로 쓰레기, 폐기물. 그래서 방사능 폐기물 disposal이라고 하면 처리, 처분이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대한 환경적 영향은 has not been fully evaluated라고 얘기를 했죠. 실제적으로는 have been pp라는 현재 완료를 쓰고 있는 거고, 현재 완료에 부정을 넣기 위해서 not이 들어가고 동시에 강조를 위해서 부사가 하나 찡겨 들어간 거죠. 그래서 has not been fully evaluated, 완전하게 평가되어지지 못했습니다. and 그리고 waste management, 폐기물 처리는 is lacking, 부족한 중입니다. 이 폐기물 처리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쫙 연결해서 해석하면, 자, 환경적 영향은 방사능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has not been fully evaluated, 완전히 평가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폐기물 관리가 is lacking, 부족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 214번으로 가볼게요. 자, 소셜미디어. 자, 이 소셜미디어는 is being used. 자, 비동사를 is being으로 바꾼 거죠. 그럼 비동사를 is being으로 바꿨다는 건 진행형으로 바꾼 거고, 그럼 현재 진행형이 되니까 현재 진행 수동태를 쓴 거죠. 그래서 소셜미디어는 is being used,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be used to를 썼네요. 야, 이건 진짜 몇 번 한 것 같아요. 몇 번. 다 외운 사람들은 굳이 필기 안 하고 보셔도 되고요. 혹시 못 외운 학생들 있다면 지금 꼭 외우세요. 내신 대비 때 가서 외우면 실수합니다. 자, 주어를 쓰고 나서 비동사나, 이거 왜 하기 전에 주어를 쓰고 나서 아무것도 없이 유스터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유스터가 하나의 조동사가 되죠. 그래서 유스터, 발음도 used to가 아니라 유스터라고 발음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얘는 조동사 취급이니까 뒤에 쓸 수 있는 동사는 딱 하나, 원형의 형태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해석이 둘로 나뉘어지죠. 하나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서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었고요. 우리 아까 전에도 했던 애죠. 그래서 뭐뭐 하곤 했다로 쓰이는 유스터 동사 원형은 뭘로 바꿨어도 돼요? would로 바꿨어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죠. 뭐뭐 하곤 했다. 그에 반해서 두 번째로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뭐 했었다 또는 뭐뭐가 있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죠. 하지만 얘네는 전부 무슨 의미를 자동으로 가진다? 지금은 아니다 라는 의미를 자동으로 가진다고요. There used to be a big tree 라는 표현을 쓰면 커다란 나무가 있었다, 요렇게만 문장이 끝나도 지금은 그 나무가 있어 없어? 없다 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와 함께 주어를 쓰고 나서 이번에는 become new의 동사가 들어가죠. 대부분은 비동사나 become이나 get이 대부분 쓰이고요. 얘네를 쓰고 나서 뒤에 부분에 used to를 쓰게 되면 이때 사용되는 used to의 용도가 둘로 나뉘어지죠. 하나는 타동사 use의 수동태가 되고 하나는 조동사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있었고 to를 전치사로 받아서 ing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죠. 얘네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동사 하기 위해 사용되다 라는 뜻이었고요. 그럼 당연히 사용되다의 뜻이니까 동사 use를 그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발음할 때도 be used to 부정사라는 형태로 나오고요. 그에 반해서 ing를 쓰게 되면 이때 to는 전치사로 쓰이는 거죠. 그럼 얘는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얘는 아예 발음할 때도 be used to ing라는 형태가 됐죠. 대신에 이걸 구별하는 쉬운 방법이 있다고 했죠. 뭐만 보면 된다고 했어요? 주어만 보면 된다고 했죠. 이 be used와 be used는 앞에 나와 있는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형태가 거의 결정이 돼요. 앞에 있는 주어가 만약 사물이다, 그럼 사물인 주어가 뭔가에 익숙해질 수는 없죠. 사물이란 건 익숙해질 수 있는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사물일 땐 보고자 수가 할 것 없이 be used to 동사 원형.
그에 반해서 문장의 주어가 사람일 때에는 간혹 사람도 사용이 되기는 해요. 노예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노예들이 뭐를 위해 사용됐다 이렇게 표현은 가능하죠. 근데 그건 문맥상 찾아내시면 되고 그 경우를 제외한 거의 99%는 사람 be used터 ing를 써서 이 사람이 뭐뭐에 익숙해지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때 쓰이는 익숙해지다는 완전히 똑같은 표현으로 뭐 있었고요. be accustomed to 라는 애가 있었죠. 그런데 be accustomed to에서 이 to도 전치사여서 뒤에 꼭 ing를 붙여야 된다. 요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대부분 고1이나 고2 때는 얘네 자체를 이용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고3 때는 이제 얘를 한 번 더 꼽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냐면 the machine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이때 리드가 어법상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이때 리드는 어법상 맞아요? 틀려요? 이때 리드는 어법상 맞을까요? 틀릴까요? 제이거 이거 봐봐 빨리. 이 예문 봐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왜? 얘는 지금 이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주어를 쓰고 나서 아무것도 없이 조동사 used터를 쓴 것처럼 여러분들을 낚으려는 거죠. 이때 used터는 문장의 동사 자리가 아니라 요 놈이 문장의 동사인 거죠. 그럼 주어와 동사 사이에 찡겨 있는 애들은 100% 앞에 주어를 수식하게 되어 있죠. 그럼 앞에 있는 the man을 수식하면서 요 자리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who is가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결국 이때 used to는 be used to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주체가 앞에 있는 the man이라는 사람이죠. 그럼 사람 be used ing를 써줘야 되는 자리인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책을 읽는 것에 익숙한 그 남자는 내 친구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요렇게 한번 꽈서 나오는 문제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얘는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얘는 무조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3학년 1학기 내신 범위에 얘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연계교재에서 아주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소셜미디어는 is being used,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주어가 사물이니까 당연히 be used to 동사 원형을 쓰고 있죠. 프로모트,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Company's products, 회사의 제품을 and raise brand awareness, 그리고 올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프로모트와 raise가 병렬 구조되고 있는 거고요. 뭐를 brand awareness, 이 브랜드 인식을 올리기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be used to, used 다시 한번 확인 점검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가서 217번 문장이요. 자, it is said that 이라고 얘기를 했죠. 아이고, 이건 우리 연습까지 하는 애요. 자, be 동사를 쓰고, 주어의 자리에 it을 쓰고 be said를 썼죠. 우리 be said는 말하여지다 라고 해석하지 말고 여겨지다 라고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be said, be considered, be sought, 그리고 be believed. 얘는 전부 여겨지다예요, 해석이. 앞에 있는 it이 가짜 주어로 쓰이고 진짜 주어 대절이 뒤로 빠진 거죠. 그래서 it is said, 여겨집니다. 데디아가. 그러면서 books are better, 책들은 better, 더 좋다고, than 뭐보다, 더 movies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화들보다. 그리고 이때 create 딱 보자마자 create는 창조하다라는 당연히 타동사죠. 뭐뭐를 창조하다가 말이 되니까. 근데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네요. 요거는 우리 내일 문법 때 설명하겠지만 전치사구라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없거든요. 그럼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 얘는 과거가 아니라 100% PP. 그럼 이 PP는 형용사로 movies를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되어진 영화보다 from books, 책들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다시 한번 해석하면
It is said, 여겨집니다. That books are better, 책들이 더 좋다고. Than the movies, 영화들보다 책들에 의해 창조된,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똑같은 표현으로 바꾸시오 라는 표현으로 이 복문을 단문으로 바꾸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더 북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더 북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진주어인 대절의 주어가 가주어 자리로 빠져나온 거네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The books are said. 그 책들은 여겨집니다. 대절이 주어를 뺏겼으니까 더 이상 못 쓰고 투부정사 쓰죠. 근데 앞에 있는 V1의 시제와 대절에 있는 V2의 시제가 서로 같네요. 그럼 변화 없이 동사 원형 B를 쓰고 이 be 동사 뒷부분은 변화 없이 주어 그대로 써주면 끝나는 거죠. 됐습니까? 요거 주어 타동사 대절을 쓰는 문장의 수동태 우리 저번 시간인가 저저번 시간에 정리했던 거죠.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꼭 확인 점검하세요. 주관식으로 얼마든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밑에 있는 218번까지는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 219로 갑시다. 오이씨, 6단원이 그렇게 많네. 아니, 끝나는구나. 자, 219번 문장에서는 자, it is not always enough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be enough가 나오면 충분하다라는 뜻이고요. be enough를 동사 하나로 바꾸면 뭐가 돼요? 두가 되죠. 두. 우리 두에는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충분하다라는 자동사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t is not always enough라고 얘기를 해서 not을 쓰면서 always를 같이 썼죠? 그럼 요 두 개를 우리는 부분 부정이라고 부르고요. 부분 부정은 항상 아니다 앞에 무슨 뜻을 넣어줘야 된다? 것은이라는 말을 넣어줘야 된다고 했죠? 그럼 it is not always enough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뭐가?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to be forgiven 용서를 받는 것이라고 해석이 됐죠. 당연히 forgive가 용서하는 건데 수동태가 됐으니까 용서를 받는 것이. 근데 누구에 의해서? by others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it is not always enough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to be forgiven 용서를 받는 것이 by others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면서 sometimes 때때로 you have to learn 당신은 배워야만 합니다. to forgive yourself 당신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네가 너 자신을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문장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자, 220번 문장은요. 자, we should look for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the opportunity 기회를. 그러면서 in every difficult라고 얘기를 했죠. 모든 difficulty네요. 명사를 써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앞에 every가 나왔으니까 뒤에 단수 명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만 합니다. instead of 뭐 하는 것 대신에 being paralyzed paralyzed라고 하면 마비시키다 라는 뜻이었고요. 그런데 수동태가 되니까 마비 되어지는 것 대신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마비시키는 입장이 아니라 마비가 되어지는 입장이죠. 근데 앞에 instead of에서 of가 전치사라 to be pp를 못 쓰고 being pp를 쓰고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마비 되어지는 것 대신에 그러면서 at the thought 생각에 근데 뭐에 대한 생각? the difficulty 그 어려움에 대한 생각에 in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 속에서 이렇게 이어지네요. 자, 다시 한번 쫙 이어서 해볼게요. 자,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기회를 모든 어려움 속에서 instead of being paralyzed 마비 되어지는 것 대신에 생각에 그러면서 어려움에 대한 모든 기회 속에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에 대한 생각만 하느라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려움 속에도 항상 기회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22번은요. 자, every person 모든 사람은 has the right 권리를 가집니다. 이때 has는 당연히 가지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그럼 얘는 사역동사가 아니라 무슨 동사?
일반 동사가 되는 거고요. 일반 동사니까 목적어 뒤에 뭘 써도 상관없냐면 투부정사를 써도 상관없는데 여기는 그냥 right to를 써서 전치사 to를 쓴 거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가집니다. 권리를. 그런데 뭐의 권리를 가진대요? His point of view. 우리 point of view는 관점이죠. 그래서 그의 관점에 권리를 가집니다. 즉 자신만의 관점에 권리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추가 설명하면서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it seems strange 그것이 이상해 보이고 totally absurd는 터무니없는 이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터무니없는 그것이 터무니없어 보일지라도 to you 당신에게 그러면서 without being put down 자 without이라는 전치사를 쓰면서 뒤에 부분에 being put을 썼죠. 그럼 수동 동명사가 되는 거고요. put은 누르다고 down은 아래로죠. 그래서 뭔가를 가지고 밑으로 내린다라고 해서 put down은 비하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비하되어지는 것 없이 혹은 ridiculed 이때 ridiculed는 앞에 있는 put과 병렬인 거죠. 혹은 조롱받는 것 없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자 모든 사람은 권리를 가집니다. To his point of view 그의 관점에 그러면서 비록 그의 관점이 이상해 보이거나 혹은 완전히 터무니없어 보일지라도 당신에게 그러면서 without being put down 비하되어지는 것 없이 혹은 조롱되어지는 것 없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확인 한번 해주세요. 자, 수동태 문장은 요 정도들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자, 이제 6강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방학이 4주 뭐 개학까지 다 합치면 한 6주 반 정도 남았죠. 이 6주면 충분히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해놨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움직이지 않아야지 조금 편하게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서부터 달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내는 하루하루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어떻게 작용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은 변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막 왔다 갔다 여러분들이 약간 좀 마루타 마지막 학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평가는 막 대학교에서 입시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뀌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서부터는 조금 대입 제도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문이과도 공통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좀 이래저래 좀 뒤숭숭한 상황이긴 하지만 기회를 최대한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본인이 어떤 쪽으로 공부할 건지 계획 좀 잘 잡으시고요. 아무리 고3 때 개나 소나 다 한다고 하지만 그 공부를 얼마큼이나 효율적으로 제대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솔직히 고3 때는 뭐 좋은 수업 잘해주는 선생님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필요하지만 선생님은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게 옆에서 관리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선생님이 관리를 해줘야 된다 뿐만 아니라 집에 학교 선생님이 관리를 잘해줘도 되고 집에서 부모님이 관리를 잘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 고3 생활 나머지 기간 동안 내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 하나가 있으면 대부분 고3 생활은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거 없이 나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하다가 대부분 무너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설마 무너진다 하더라도 괜찮죠? 당연히 고3 1년 내내 하는데 목표 하나 잡고 그걸 끝까지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라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무너질 겁니다. 그럼 그렇게 무너졌을 때 얼마큼이나 빨리 원상복구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원래 다짐은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다짐은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 공부해야지. 내가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게 좋은 건 아니지.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무너졌을 때 바로잡고 다시 가고 바로잡고 다시 가고 이게 고3 생활에서 진짜 중요해요. 주변에 하나 둘씩 손을 놓는 애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걔네 보면서 부럽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쟤는 얼마나 좋을까? 쟤는 얼마나 자유로울까? 절대 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대학교 가고 나면 진짜 여러분들은 누가 좀 터치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2년 후에 들기 시작할 겁니다. 2년 동안 딱 마음껏 놀다 보면 뭐라 그래요? 규제와 그 구속이라는 거 있죠?
그거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 딱 남학생들은 군대 갔다 오면서 자유의 즐거움을 100% 느끼게 되고요. 이제 여학생들은 또 여학생들 나름대로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오겠죠. 아휴, 모르겠습니다. 일단 공부가 전부는 아닌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워낙 좁다 보니까 제일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공부를 통한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공부하는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 친구도 보고 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갔어. 그리고 아예 부모님이 좀 사셔서 그 배로 된 그 의정부에 가면 그 시애틀이라는 술집이 있어요. 배로 1, 2층은 그냥 일반 상가처럼 되어 있고 3, 4, 5, 6층이 배예요. 커다란 크루즈 배. 그래서 그 배가 다 술집이야, 그 전체가. 근데 그게 선생님 친구 아버님이 운영하는 술집이거든요. 그래서 걔가 아버님한테 그 술집을 물려받아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 술집 운영을 계속해요. 그래서 계속 하는데 한 5년, 6년 됐죠? 한 5년, 6년 지나서 지가 공부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지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야, 너 미쳤어? 너 돈이 그렇게 많고 뭐 걱정이 하나도 없는데 왜 공부를 하고 있어? 그랬더니 첫 번째 딱 그 친구가 했던 말은 그거예요. 애복이 쪽팔려서. 애가 물어보는데 대답 못하는 게 부끄러워서 공부를 해야겠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생활 못 해본 게 한이 된대요. 그래서 그때 대학생활 좀 하고 나중에 술을 이렇게 나중에 돈을 벌든 뭘 해보든 했으면 되게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경험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내가 아무렇지도 꺼리낌도 없고 나는 잘 살고 있는데 괜히 그게 자기한테 스트레스가 된대요. 그러면서 따로 공부하면서 방통대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무작정 좀 쉬고 싶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310일 정도 남았잖아요. 딱 그 310일만 진짜 참아보세요. 그 이후에는 진짜 너무너무 많이 다른. 요 310일이 여러분들 50년을 좌우합니다, 진짜. 정말로요. 그래서 선생님 맨날 보면 선생님도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여러분들 막 힘들게 하고 고3들 빡센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고3을 담당을 했으니까 빡센 걸 알아. 근데 항상 선생님이 좀 느슨하게 놔주잖아요. 그러면 항상 마지막에 수능 다 보고 대학 가고 그래서 이제 놀러 오고 이런 애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라니까요. 그때 좀 더 잡아주시죠. 선생님 저 그때 그냥 좀 묶어놓고 공부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네가 안 했잖아 새끼야 맨날 그러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조금 그런 소리 나오지 않게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건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제 연계교재 시작되는 타이밍이라 이제 진짜 지금서부터 공부 스타트인 거거든요. 그리고 재학생들은 요 타임 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연계교재를 마무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대부분 재학생들 중에 50%는 연계교재를 마무리를 못해요. 마무리를 안 합니다. 지 스스로가. 수시 준비하다가 나는 수시에 올인할 거야 하고서는 정시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다가 재수를 합니다. 정말 그런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 가지 나는 수시 올인이야 라고 하더라도 정시에 대한 준비는 계속해서 좀 열어놓고 가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봐도 정시로 더 좋은 대학교 가는 케이스가 진짜 많거든요. 많지는 않아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런 케이스의 애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여러 가지 방면을 좀 열어놓자고요. 자 가봅시다. 자 우리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빈 공간을 펴놨죠? 자 여러분들 좀 빈 공간을 교재 우리 뒤에 보면 메모란 있을 거예요. 이거 책 맨 뒤에 보시면 메모란이 있을까요? 네 있네요. 네 그쪽 그 페이지 유진아. 네. 네? 그 뒤에 거기 말고 이쪽으로. 거기. 네. 좀 좁은데? 책에 메모할 데가 없어. 쌤 134쪽이 짱 넓어요. 134? 여기 정도면 딱 채울 수 있겠다. 134쪽 여기 공간에다 씁시다. 아니면 따로 노트에 있는 사람들은 노트에 필기하셔도 되고요. 나는 이 개념이 다 잡혀있다는 학생들은 안 쓰고 그냥 한번 보셔도 됩니다. 자, 가정법 파트 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이 가정법은요, 얘들아. 영어의 원래 문법이 되게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영어 문법은 아직도 언어학자들끼리 서로 막 싸웁니다. 이 어법이 맞다 저 어법이 맞다 막 싸워요. 그래서 어법은 허용되어지는 범위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어법 중에 가정법이라는 이 어법은 딱 형태와 틀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법은 한 번만 제대로 정리를 해두시면 덧붙여지거나 변화되거나 하는 케이스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한 세트 전체를 정확하게 한 번만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럼 고3 끝날 때까지 가정법은 더 손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배웠던 거랑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일단 영어에서 가정법은 가장 기본이 if 가정법에서 시작이 되죠. 일단 가정법이라는 이 법칙은 뭐예요? 당연히 가정법은 집에서 아빠가 정해놓은 법칙이죠. 우리는 저녁을 6시에 먹을 거고 저녁에 너는 12시 전에 꼭 들어와야 된다. 이게 가정법이죠. 미안, 진짜 재미없죠. 자, if 가정법이라고 부르는 애는 가정을 해놓는 법칙이에요. 대신 이 가정법에 주의해야 될 점은 가정법이란 건 가정을 한다고 해서 추측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부분을 많이 실수를 해요. 가정법은 추측하거나 가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이란 이미 일어난 일을 안 일어난 것처럼 이미 안 일어난 일을 일어난 것처럼 표현할 때만 가정법을 쓸 수 있어요. 이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에 그 가능성이 있을 땐 가정법을 절대로 못 씁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가정법은 항상 일어난 걸 안 일어난 것처럼 안 일어난 걸 일어난 것처럼. 당연히 가정법의 가장 기본은 가정법 과거죠. 우리 if 가정법은 if 가정법의 시제를 말할 때 이 시제가 무조건 if절 속의 시제를 말하는 거예요. if 가정법 과거라는 애를 쓴대요. if절 속에 과거 시제를 쓴대요. 그러면 얘는 표현은 과거지만 언제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고요.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죠. 이건 뭐 너무나 뻔한 거고요. 그리고 if 가정법 과거를 워낙 많이 배우다 보니까 if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예요. 영어에서 가정법의 시제가 정해져 있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if 가정법 과거와 if 가정법 과거 완료밖에 없어요. 이 두 개의 가정법만 시제가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무조건 현재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표현하는 거였었고, 만드는 방법은 딱 고정이 되어 있었죠.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이라는 표현이었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쓸 거 있으면 더 써주고, 이제 주절로 들어가서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우쿠슈마 동사 원형이라는 형태를 쓰죠. 일단 이 if 가정법 과거는 잠자다가 누가 깨워서 물어봐도 바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주어 우쿠슈마 동사의 원형. 그래서 만약 if절에 동사 과거가 보인다, 그럼 우쿠슈마 동사 원형을 찾아야 되고요. 우쿠슈마 동사 원형이 보인다, 그럼 if절의 동사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문법 문제에서. 이해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죠. if 가정법 과거에서는 if절 동사 과거 자리에 비동사가 올 경우에는 싹 다 뭐를 써야 된다? were 를 써야 된다. 구어체에서는 were 대신 was를 써도 된다고 하지만 수능에선 무조건 were밖에 못 씁니다. was는 쓰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if 주어 동사 과거형, 주어 우쿠슈마 동사의 원형. 자, 그리고 얘는 간략하게 직설법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 가정법은 항상 그 가정을 벗겨내는 직설법이라는 애가 있어요. 즉 실제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당연히 if 가정법 과거의 직설법은 if를 as나 because나 since로만 바꿔주면 되죠. as, because, since로 바꾸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과거 시제를 언제 사실의 반대가 되도록, 현재 사실의 반대가 되도록 바꿔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요건 역시 3학년 내신 때문에 확인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if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으로 바꿀 때 if를 as, because, since로 바꾸고 현재 사실의 반대로. 간단하게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if I knew the fact, 만약 내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I could tell it, 내가 그것을 말했을 텐데 라는 문장이죠. 그럼 실제로 나는 그 사실을 알았던 거야? 몰랐던 거야? 100%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정법을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얘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꾸면 되고요? 그냥 선생님은 간단하게 as만 쓸게요. as I,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 그럼 얘는 긍정이니까 부정문이 돼야 되죠. as I don't know, 나는 몰랐기 때문에 the fact, 그 사실을.
그러면서 뒷부분에 I 쓰면서 현재 사실의 반대로 내려와야 되니까 could가 can으로,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I can't tell it, 나는 그것을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요 케이스 한 세트만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 if 가정법 과거만 제대로 외우면 두 개의 가정법을 공짜로 줍게 되죠. 무슨 가정법과 무슨 가정법? as if 가정법과 주어 위시 가정법을 공짜로 주서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 영어에서 먼저 주어 위시 가정법이에요. 자,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라는 형태를 쓰게 되면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는 일단 언제 사실의 반대가 되고요.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는 위시와 같은 시제의 반대예요.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는 위시와 같은 시제의 반대입니다.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1, 2학년 때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다 이렇게 학교에서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면 고1, 고2 때는 주어 위시 가정법밖에 안 쓰거든요. 이제 3학년 때는 주어 위시드 가정법을 보게 될 겁니다. 이때 위시 자리에 현재가 아니라 위시드라는 과거 시제를 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위시의 시제가 현재면 현재 사실의 반대고요. 위시의 시제가 과거면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됩니다. 이해돼요? 시제가 고정된 게 아니라 얘는 항상 위시의 시제를 따라가요. 그리고 선생님이 if 가정법 과거 외우고 있으면 얘는 죽는다고 했죠? 왜냐면 if 가정법 과거의 틀을 그대로 옮겨다가 쓰거든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주어 위시는 그대로 써놓고 뭐뭐라면 좋을 텐데, 그리고 만드는 방법은 두 갈래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if 절에 있는 모습을 모방해다 쓰는 게 있고, 하나는 주절의 모습을 모방해다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if 절의 모습을 따오면 주어 플러스 동사 과거형을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는 주절의 모습을 따오면 주어 플러스 우쿠슈마 동사 원형의 형태를 쓰는 형태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대신 여기에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얘는 if 절의 모습을 그대로 따다 쓴다고 했죠? 그럼 if 가정법 과거가 가지고 있는 어법적 특징을 똑같이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이 동사 과거형 자리에 비동사는 무조건 뭘 써야 되고요? 무조건 were를 써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쓰이는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도 직설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죠? 얘를 직설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주어 위시는 뭐뭐라면 좋을 텐데라는 소망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위시까지를 무조건 뚝 잘라서 주어 be sorry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때 sorry는 미안한이 아니라 유감스러운 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원래는 요 뒤에 앞에 사람의 감정을 쓰고 뒤에 that을 쓰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절 that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부사절 that은 언제든지 생략이 가능해서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은 뭐의 시제의 반대로 위시와 같은 시제의 반대로만 표현하면 직설법은 전부 다 끝나요. 됐습니까? 얘도 하나만 예로 해볼게요. I wished I were rich.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주어가 I인데 비동사를 were로 썼으니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비동사가 were로 나왔다. 그럼 이건 100% 가정법이에요. 주어가 3인칭인데 비동사를 were로 쓰는 건 가정법 과거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100%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죠. 그럼 얘를 직설법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위시까지 뚝 잘라서 주어 I 그대로 쓰고 시제가 과거네요. 그럼 I am sorry가 아니라 I was sorry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리고 뒷부분에 I were rich니까 wish와 같은 시제의 반대죠. 그럼 이 자리에 I was not rich 이렇게 어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잘 봐 얘들아. 여기에서 만약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가 무조건 현재 사실의 반대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얘는 어법상으로 완전히 틀리죠. 왜? 만약 얘가 현재 사실의 반대라면 I was sorry를 쓰고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I am not rich가 돼야 되죠. 이해됩니까? 만약 이렇게 문장을 쓰게 되면 뭐에 어긋나? 시제 일치에 어긋나죠. 앞에 있는 주절의 시제가 과거인데 종속절의 현재 시제 주어도 못 쓰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위시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의 반대다? 위시와 같은 시제의 반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시 가정법 과거가 이해됐으면 as if 가정법 과거를 또 공짜로 얻습니다. as if 가정법 과거를 만드는 방법은 as if 가정법은 때려 죽여도 문장 맨 앞에 as if가 나오지 않아요. 무조건 앞에 주어 동사를 단 상태에서 as if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as if 가정법 과거는 앞에 위시 가정법 과거를 한 것처럼 if 가정법의 틀을 고스란히 따와서 사용을 해요. 대신 as if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의 반대가 되냐면 as if 앞에 있는 이 동사 얘를 문장 전체의 동사라고 해서 본동사 또는 주동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as if 가정법 과거는 무조건 언제 시제의 반대? 본동사와 같은 시제의 반대예요. 앞에 있는 본동사가 현재면 현재 사실의 반대, 앞에 있는 본동사가 과거면 과거 사실의 반대로 고정입니다. 자, 그래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아이고, 방법을 먼저 알려줘야죠. 주어 동사를 쓰고 나서 그 뒤에 as if, 그리고 as if와 주어 위시 가정법은 뒤에 두 갈래가 완전히 똑같아요. 하나는 if절 따와서 if 주어 동사 과거, 하나는 as if 쓰고 나서 주어 우쿠슈마 동사 원형, 주어 위시만 주어 동사 as if로 슬쩍 바꿔놓은 거죠.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얘도 if절을 따온 거니까 be 동사는 싸그리 뭐만 써야 되고요? 뭐만 써야 되고요.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as if는 우리 해석할 때 뭐로 해석해요? 마치 뭐뭐처럼. 그래서 이때 쓰이는 as if는 완전히 똑같은 표현으로 뭘로 바꿔도 되고요? as do 가정법으로 바꿔도 완전히 똑같고요. 됐습니까? 얘는 언제 사실의 반대? 본동사와 같은 시제의 반대. 자, 그러면 얘도 예문 하나만 해볼까요? 자, he told as if he were rich. 자,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as if 가정법은 직설법으로 바꿀 때 정말 쉽습니다. 무조건 as if까지를 다 잘라요. 그리고 as if까지를 쫙 잘라서 무조건 in fact로 바꿔주면 됩니다. 사실, 실제로, 또는 조금 있어 보이고 싶으면 as a matter of fact로 바꿔도 돼요. 전부 다 사실은 실제로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뒷부분에 본동사와의 본동사와 같은 시제로 반대 표현을 써주기만 하면 돼요. 앞에 있는 본동사가 told라는 과거죠. 그럼 얘는 과거 시제로 맞춰서 he was not rich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거는 한번 딱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He tells as if he is rich. 얘랑 He tells as if he were rich. 얘랑 자, 이게 조건절과 가정법의 가장 차이점을 드러내주는 예문이에요. 위에 문장을 쓰게 되면 그는 말합니다. as if he is rich. 마치 그가 부유한 것처럼 이라는 표현이죠. 근데 as if를 쓰고 동사를 현재 시제로 썼죠. 그럼 이건 가정법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이 문장은 그는 부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의 가능성이 딱 50대 50이라는 거죠. 근데 이 문장으로 as if he were를 쓰는 순간 그럼 이건 가정법이 돼버리죠. 그럼 가정법이 되는 순간 이건 100% 아닌 걸 있는 것처럼, 있는 걸 아닌 것처럼. 그럼 이 문장은 그는 말합니다. 마치 그가 부유한 것처럼.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부유해 안 부유해? 100% 안 부유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실제로 그는 부유하지 않다. 이게 직설법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이 개념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와 함께 연결이 돼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들어가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거보다 더 간단해요. 자, if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불려지는 애들 역시 if 가정법 과거 완료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 주어 위시와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를 줍습니다. 당연히 if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if절의 모습은 과거 완료로 표현이 되겠네요. 과거 완료를 만드는 방법은
had pp였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고정이죠. 얘는 100% 언제 사실에 반대? 무조건 과거 사실에 반대. 요렇게 딱 고정입니다. 그럼 만드는 방법은 if 쓰고 주어 쓰고 had pp. 그리고 주어 쓰고 과거 사실의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조동사를 쓰면서 과거 사실을 나타내는 방법 뭐 있었어요? 조동사 have pp 있었죠. 우리 조동사는 뜻이 여러 가지